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의 여기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 TCC 제목 보고 깜짝 놀란 친구들 좀 있을 건데요. 맞아요. 오늘 TCC의 주제는 우리 나형 1등급이죠. 96점 아니면 2등급 92점 때 받은 친구들의 고민. 선생님, 저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 걸까요? 저 뭔가 굉장히 불안해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특히나 우리 이과 친구들은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아 진짜 헛소리 하네 막 이런, 그치? 괜한 걱정들 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실제로 선생님이 6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요, 정말 많은 학생들의 이 시험지 분석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88점에서 96점까지 받은 친구들의 대부분의 공통 고민 상담이 이거였어. 선생님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지.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거 맞냐? 이런 질문들을, 이런 고민 상담들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도 첫 상담을 할 때는 야, 너 이게 무슨 얘기야? 너 혹시라도 이과 친구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 진짜 왕따 당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이 문제가 굉장히 어때? 그쵸? 아주 평이하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평이하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 이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의 형태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야. 자,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앞으로 나올 것들만 잘 포커스를 잡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 올해 나형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나형 시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0번까지가 전부 다 우리 기출 문제 속에서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는 아주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이 우리 96점이 나왔겠지. 맞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고민사항은 이건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빠르면 1월부터 아니면 좀 늦게 시작한 재수생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3월부터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6월 평가원 시험을 가지고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점검을 좀 하고 싶은데, 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이 맞는지 올바른지 뭔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에 이 시험의 난이도가 좀 불충분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의 경우에 그런 생각이 좀 들 것도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 작년이 어땠냐면요, 2019년도에 2019년 6월에 치러졌던 시험이 1등급 컷이 89였어. 물론 올해 치러졌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89점이었고 9월 달에 치러진 시험이 1등급 컷이 대략 한 88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이 계속 쉬웠다가 10월 달에 1등급 컷이 75점이 나오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작년 문과 친구들이 10월에 완전 멘탈 터졌다고. 아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문과 친구들 보면 막 기억날 거야. 근데 이때 10월 달에, 사실은 10월이면은 수능 한 달 전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서울시 교육청이 잘못했어. 야, 이 시험지 버려. 이 시험지 버려. 신경 쓰지 마. 아니, 왜냐면 한 달 전에 너무 틀리는 것들이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 시험 그냥 버려도 돼. 이런 선생님 굉장히 많았거든. 물론 선생님은 원래 시험이 쉽거나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수능 전에 완벽하게 피드백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어때? 10월 모의고사 꼭 피드백하라며 사실 그때 당시 선생님 해설 강의도 제일 먼저 찍어줬거든. 근데 이러다가 수능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이러다가 11월 우리 수능의 1등급 컷이 몇 점이 됐었냐면 84점이 됐었습니다. 1등급 컷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선생님 시험이 어려우면 나만 어렵나요? 어차피 애들 다 같이 어려운 건데 그럼 등급은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등급대별로 굉장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우리가 1등급 컷이 4점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야. 1등급 컷이 4점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이 중간대 있지. 아주 간당간당 어설픈 이 중간대들은요. 그러니까 원래 막 1, 2등급이 나오더라도 시험이 어려워지면 점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 올해 재수생들, 우리 문과 재수생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 제가 9월까지는 2등급이 나왔는데요. 수능에 4등급이 나왔어요.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저는 이 점수를 가지고 수능을,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실제로 상담하면 가장 많이 하거든.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진짜 많을 거야. 9월까지 딱 2등급 나왔는데 수능에 4, 5등급 나와서 대학을 못 간 친구들 엄청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봐봐 얘들아 생각해보자. 그러면 과연 내 실력이 9월에서 11월까지 이 2달 사이에 내 실력이 그렇게 20, 30점씩 훅 떨어지는 등급이 2등급씩 떨어지는 등급 하락, 점수 하락이 될 수 있었을까요? 2달 동안? 아니야. 선생님 생각에는 아니야. 수학 점수는요 떨어지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반면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수학 공부는 공부를 딱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점수가요 이렇게 공부 시작 딱 했어.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딱 시작했으면 공부를 막 하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학은 좀 밀당이 심합니다. 공부를 일단 시작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지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하기 싫다. 우리 문과 친구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수학 저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하지 말까 포기할까 짜증나 이럴 때 갑자기 퐁 올라가. 진짜로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 퐁 올라가. 그 약간 희망 고문을 하죠. 뭐야 좀 올랐네. 그럼 내가 계속하면은 1등급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다 또 이게 길어 이게 또 여기 올라와서 또 깁니다. 언제 또 더 올라가는 건데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순간 또 퐁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는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좀 잠복 기간이라고 하죠. 이게 좀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가면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대신에 한번 실력을 좀 끌어올려 놓으면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떨어졌잖아요. 나 2등급이나 떨어졌다고. 점수도 20점이나 떨어졌다고. 아니 그게 원래 그 친구의 실력이었던 거야. 문제가 쉽게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고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 후루룩 말려 들어가는 그 실력 자체가 원래 자신의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 좋은 점수를 내 마지막 점수로 기억하고 싶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얘기해? 저 원래는 2등급이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의 경우에 뭐가 문제였을 거냐면 사실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기본적인 것들부터 출발을 해서 약간의 응용된 문제들 그러니까 막 뭐 4점짜리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해 가면서 난이도와 상관없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갔어야 됐는데 초반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훈련을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올해 재수생들의 경우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지금 이 점수가 더욱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야. 맞죠? 선생님 지금 얘기하니까 공감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선생님이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이 아무리 쉬워도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그치? 계산 실수 안 하고 96점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지만 점수가 96이나 92 이렇게 받은 친구들은 물론 등급상으로 92는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유아평가원에 이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 그동안의 공부가 헛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열심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 거야 만 거야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착실하게 공부를 한 보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대신에 두 번째, 방심하지는 말아야죠. 그치? 내가 점수를 지금 이렇게 96, 92 받아놨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도 내가 이 점수를 그대로 그치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수능까지 쭉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1등급 등급 컷은 96인데 2등급, 3등급 컷은 또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2등급 컷은 84더라고. 3등급 컷은 70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념을 이제 막 한 바퀴 끝낸 혹은 한 바퀴 채 끝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점수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지금 빨리 선생님이랑 뭐 해야 되냐면 1등급 개인기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1등급 개인기. 여러분 문과 친구들이잖아요. 요 1등급 개인기 선생님이랑 같이요. 딱 2회독에서 3회독만 하면 2회독에서 3회독만 하면 여러분 무조건 다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요? 네. 진짜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강의 들으면서 2, 3회독 딱 요것만 수능까지만 우리가 완성 있게 해줘도 충분히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웠는데 내 점수는 왜 이래? 혹은 우리 1등급 때 친구들도 뭔가 내가 이 점수는 그치 받아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점수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 지금 빨리 우리 1등급 개인기로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1등급 개인기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 안에 선생님이 따로 촬영을 해서 며칠 후에 한번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TCC로 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점수를 빠르게 오르게 하기 위한 선생님의 비법이기 때문에 TCC로 올리지 않을 건데 개인기 강의 선생님이 올려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그 방법 그대로 한 2회독, 3회독 정도만 해주면 점수는 무조건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이 왜 이렇게 쉬워 불안해하지 마시고 더욱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충실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한 공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들을 워낙 우리 문과 친구들이 많이 해서요. 선생님이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최근에 2022 수능 예비시행이라는 우리 문항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능은 2021 수능이지 근데 그 다음에죠. 2022 수능에는요. 좀 변화가 있어요. 수능이 문이과가 통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확통, 미적분,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틀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난이도로, 이 정도 유형으로, 이 정도 문항 번호로 시험을 출제할 거야. 참고해서 공부해줘 라는 어떤 하나의 틀을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개정교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동일하단 말이야. 약간 문항 번호, 배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수원, 수투 일단 우리 문과 친구들 먼저 선생님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 요 세 자료를 선생님이 요 TCC에다가도 첨부 파일로 드리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다도 따로 한번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문과 친구들 요 시험지 일단 출력하셔서 문제를 좀 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 해설 강의를요. 다음 주 금요일 날 TCC로 선생님이 요 해설 강의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준이 유아평가원 시험보다는 살짝 더 난이도가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아평가원 시험이 조금 쉬워서 정말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배점 같은 건 조금 다르지만 문제 유형 같은 건 나쁘지 않으니 요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시험 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TCC를 통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확통 같은 경우에는 딱 세 문제가 유아평가원하고는 벗어난 통계 파트 문제가 딱 세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 나는 유아평가원 기준으로 공부를 해서 통계를 아직 공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세 문제만 건너뛰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해되죠? 어때?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해주면 엄청 도움 될 것 같지 않아? 선생님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과 또 우리 아이들의 직접적인 이 고민들이 약간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되게 선생님은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선생님하고 직접적인 뭐 대면 상담을 못하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동기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거의 고민들은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상담한 것들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들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TCC 한번 부지런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뭐 하자고요? 아니 우리 문과 친구들은 정말 선생님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보라니까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정말요. 우리 해보자고요. 이번에 우리 문과 친구들 100점 우리 몇백 명 만들어 보자 한번. 나 지금 약간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이번 주 선생님 미션 뭐라고요? 올려드리는 수원수투 확통 시험지 문제 푸시고 다음 주 금요일 해설 강의 진행할 테니까 꼭 해설 강의 TCC 참고해달라는 거 알겠죠? 자, 선생님은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어때요? 화이팅 하세요.